오늘 뭐 한 신문에 기계처럼 일하다가 쓰러지는 40대, 50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로사로 인정받는 비율은 2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직장에서 일하다가 극심한 두통을 느껴서 병원에 갔지만은 CT를 찍어봐도 별 증상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 분들도 많답니다. 근무 시간이요, 주 6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많답니다. 정부는 주 40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고요. 현장의 근로자들은 그런 게 무의미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 60시간을 근무하는데 과로에다가 쓰러져서 죽어도 산재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답니다. 자, 열심히 일하다가 머리가 계속 아프다가 찍어보면 어떤 병원 진단은 안 나오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죽었다. 그런데 원래 혈압이 높지 않았냐고 회사 측은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불명확한 요인에 의해서 산재 처리가 안 되는 사람이 4분의 3이라는 겁니다. 일하다가 쓰러져서 죽는데요. 적어도 성실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죽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실을 잡아가지고 산재 처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회사나 관련 기관들은 저는 정말 악덕업주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이트 칼라들은요, 회사 회식 때 쓰러져서 술 많이 먹고 죽어도요, 회식도 근로시간의 연장이라고 해가지고 산재 처리됩니다. 공무원들요, 주말을 맞이해가지고 자기들이 평소 도와줬던 이해관계자들 접대 초청을 무더기로 가가 술 먹고 차 몰고 가다가 죽어도 산재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례 제가 엄청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힘있고 잘난 사람들은 쉽게 산재 처리되고 술 먹다가 놀다가 죽어도 정말 산재 처리가 돼야 될 몸을 가지고 일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산재 처리를 24%밖에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자, 최근에 뭐 개인 회사 할 것 없이 세금이 많이 올랐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5년 새 정관폭이 가장 컸던 집단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1억 이상의 월급을 받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게 당연한데요. 세금 정리감률이 가장 높은 집단이 어딘가 하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랍니다. 연봉 4천에서 5천이면요, 한 달에 받는 돈이 얼마입니까? 한 400만 원 안팎입니다. 400만 원 전후, 300만 원 후반대, 400만 원 초반대 받는 사람이 그 연봉 4, 5천인데요. 이렇게 받는 사람이 5년 동안에 세금이, 소득세가 19.1%가 늘어났는데요. 1억 초과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6.6%고 7천만 원에서 1억은 0.2%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네요. 15%고요. 5천만 원에서 5,500이 10.4%,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17.7%입니다. 자, 이 수치들을 보면 주로 소득세가 제일 많이 두 자릿수로 늘어나는 것은 2천만 원부터요 5,500만 원까지고, 5,500만 원 이상은 전부 5,500에서 7천까지가 2.5%, 7천에서 1억까지는 0.2%, 1억에서 2억 이하는 마이너스 6.6%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세제입니까? 세금은 많이 버는 사람이 비례해서 누진적으로 많이 내는 것이 정의사회입니다. 왜 이런 게 노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러는데 조세 저항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에 와 있던 이 아프리카 중동의 난민들이 전부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지하 터널 앞으로 몰려들어서 경찰과의 싸움 속에서 몇 명이 죽기도 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왜 영국으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이 얼마 전까지 유럽의 병자처럼 과거에는 정말 잘 살았는데 60년대부터 맛이 가기 시작해서 식민지를 독립하면서 2차 대전 이후에는 영국이 완전히 가버렸다. 그래서 대체가 나서서 노동개혁을 하고 뭐 이랬는데 영국에 실제로 가본 사람들은 영국에는 평범한 서민집들이 형편없이 좁고 사는 수준이 낮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영화나 이런 데서 보이는 런던의 모습을 보면 첨단 문화, 패션의 중심지, 금융의 중심지로 지금 영국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고 영국으로 가겠다고 나선 것은 영국에 가면 일자리가 있고 대우가 좋다라는 것을, 프랑스보다는 영국이 낫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서방의 주요 선진국 7개, 미국까지 포함해서 뭐 이탈리아,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죠. 프랑스. 이 7개 국가 가운데 2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영국이다라고 나왔고, 지금도 영국이 잘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제 규모가 경제 위기 전보다 5.8%가 커졌고 2013년 이후에 아주 불같이 성장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실질 소득이 1년 사이에 3.7%나 증가했다. 근로자 총소득도 이 기간에 4.7%나 성장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경제가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는데요. 반면에 일본은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지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게 있습니다. 영국 경제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은요, 지금 캐머런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아주 교본대로 해나가고 있고, 각종 사회개혁, 복지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제대로 되면 그 나라는 경제가 잘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 지금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 과정에 있는데 지금 협상하는 꼴들을 보면 계획이 제대로 될지 참 어렵다고 봅니다. 노동부에 이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9월 달에 신규 신청한 사람이 64,000명, 작년보다 1.6%가 늘었다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을 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구직활동에 전념하게 하려고 소정 액수를 주는 겁니다. 외국 같으면 그 실업급여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구직급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실직이나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고, 특히 신규 신청자가 늘는다는 것은 명확하게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에 들어온 것은 이전에 직장에 다녔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안 다닌 사람은 이걸 청청할 자격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수치가 증명합니다. 오늘부터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 보름 정도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 하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들을 백화점, 마트, 또 편의점, 뭐 홈쇼핑 등이 다 한다는데요. 문제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야말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40에서 70% 고액의 할인을 적용하는 행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백화점들이 기존 바겐 세일이나 편의점이 기존의 1+1 뭐 이런 끼워 팔기 하는 부분을 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름하에 넣어가지고 형식적인 행사가 되는 것인지, 이 처음 할 때 제대로 잘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유통업체가 죄짓는 기분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실제로 뭐 백화점에서 떨이 판매하거나 할인 판매하거나 바겐 세일 판매하는 부분을 다 끌어모아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한다. 마트 가면 항상 1+1 있고, 마트 가면 잘 안 팔리는 거, 재고 누적된 거 뭐 한 20-30% 깎아주는 거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끌고 모아서 여기 가면 얼마 할인해주고 저기 가면 얼마 할인해준다. 심지어 편의점 가도요, 이 아이스크림 사러 가면 무슨 1,500원짜리를 800원에 팔기도 합니다. 가끔씩. 그런 거를 다 끌고 모아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그야말로 유통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말 이때 물건을 구입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굉장히 싸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비춰주게 하는 그런 부분에 불과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수를 증가한다고 해가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나중에 쓸 돈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냥 충동 구매해서 써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또 안 쓰겠죠. 그래서 정부가 정확하게 내수와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이런 행사를 벌이려고 하면 이런 행사에 예를 들어서 유통업체들을 제대로 그래서 헌신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손해보는 짓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냥
홍보상으로 바람잡는 일에 그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캡틴 큐 아시죠? 뭐 한국 최초의 럼이다 해가지고 과거에 보면 뭐 카리브 해적 모양을 한 사람이 와서 선전도 했고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저하고 비슷한 나이대에 대학 다닌 사람이 가장 술을 좋은 걸 먹을 때가 캡틴 큐 먹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싸게 대중양주행처럼 해서 만드는 가짜 양주에 가까운 술입니다. 그런데 이 술이 시중에서 어디에 쓰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돌았는데 어딘가 하면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즉 룸살롱 등에 공급하는 가짜 양주의 원료로 먹다가 남은 양주에 캡틴 큐를 섞어서 제조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설마 그럴까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술을 만드는 롯데에서 최근에 캡틴 큐를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뭐 이거 싸니까요. 만들어봤자 남지도 않고 크게 많이 팔리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기존에 나와 있는 재고 캡틴 큐가 전부 사라졌답니다. 제 주변에서 캡틴 큐를 술집이나 집에서 먹는 사람을 본 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술이 있는가도 이제 대부분 모를 겁니다. 근데 왜 사라졌을까요? 가짜 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원료가 되는 캡틴 큐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애로가 많아지니까 한마디로 캡틴 큐를 다 사라지기 전에 매점 매석을 한 걸로 보이고요. 자, 생산은 중단했지만은 지금 롯데가 현재 보유한 규정으로는 한 9,000명 정도 만들 수 있다는데요. 이것도 아마 시중에 나오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캡틴 큐를 생산 중단을 기점으로 해서 캡틴 큐가 가짜 양주를 만드는데 원료로 쓰인다는 것은 확실히 입증된 것 같습니다.